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벌써 11주차 헌법과 인권 할 차례네요. 네, 지금 이제 저녁 11시 반인데 오늘 네, 슈퍼 블러드문 기사 보셨어요, 오늘? 네,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뭐 3년 후죠. 네, 3년 후를 기약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오늘 슈퍼 블러드문 해가지고 오늘 되게 달이 크게 뜨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 월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의 그림자에 비춰가지고 자 약간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에서 블러드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달이 크니까 이제 슈퍼 블러드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봤는데 오늘 흐려가지고 네,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구름 사이로 가끔씩 예,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개기월식은 제대로 못 보고 아, 오늘 뭐 달이 되게 크고 네, 다른 날과 다르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요. 네, 3년 후를 네, 어떻게 기약하고 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슬슬 이제 저희가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좀 뭐 아쉽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러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여러분에게 좀 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좀 그랬어야 하는 건데, 항상 죄송하죠. 항상 녹화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네, 항상 아쉬움이 남고, 아, 대면 수업을 했으면 어떨까? 대면 수업이라는 게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서, 아, 내가 대면 수업을 했었나? 여러분 당연히 대면 수업 못했지만, 그 이전에요. 2018년, 19년에, 아, 대면 수업 했었나? 벌써 이제 뭐, 동영상 강의를 1년 넘게, 이게 1년 반째 하고 있는 거죠. 1년 반째 하고 있는 건데도,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언제 뭐 했나? 대면 수업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부터 이제 이런 동영상 수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주차 다 헌법과 강연 펴셨나요? 네,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네, 그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했고요. 자, 이번 주차에는 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과목이 헌법과 인권이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자, 인권, 그러니까 자연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인 거죠, 인권이. 이 인간의 권리, 이 자연 속에 있던 이 인간의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권리, 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권리는 다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셔가지고, 아, 사람이라면 이런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뭐 저런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인권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거죠.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쁜 말로 하면 생리적인 거죠. 네, 생리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리인데, 자, 이 헌법과 인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연 속에 있던 권리가, 그쵸, 여러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헌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인권은 헌법 속에 편입이 되고 비로소 이제 뭘로 바뀌어요? 기본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이름이 인권에서 기본권으로 바뀌고, 자, 기본권으로 바뀐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침해를 배제하고 그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그게 기본권성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기본권이라는 것의 이 태동은 인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헌법과 인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 기본권 우리는 저번 주까지 자유권적 기본권 해가지고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 뭐 이런 자유 쭉 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은 크게 나누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네,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기본권도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네, 자유권적 기본권,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둘 다 기본권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지만 앞에 달려있는 수식어가 다르죠. 자유권적이냐 아니면 사회적이냐 이런 거죠.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자유, 이 자유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자연조건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행동하는 그 행위의 자유가 부여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행위, 그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면,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저번 주 때 뭐 했던 뭐 신체의 자유나,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나,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의, 종류고, 자, 오늘은 사회적 기본권을 배울 텐데, 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찍는 방점, 중점을 두는 어떤,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어떤 행위, 행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사회적 기본권은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거를 좀 이렇게 이쁜 말로 하면 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자, 인간다운 생활과 그다음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바로 사회적 기본권인 거죠. 아, 이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지 못한데, 여러분, 자유라는 게 생각이 날까요? 당장, 어, 네, 항상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당장 배가 고픈데, 여러분, 자유가 생각 안 나죠, 여러분. 그쵸? 사람이라는 게,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네, 이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인데, 옛날 어른들이, 네,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를 진정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죠. 즉, 뭐죠? 고상한 말, 이쁜 말로 하면 인간다운 생활인 거죠. 자, 인간다운 생활 또는 뭐예요? 최저한의 생활인 거죠. 그 인간다운 생활 또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을 받아야 비로소 뭐죠?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배가 고픈데 사실 자유를 누릴 수는 없죠, 여러분. 네. 배가 당장 고프잖아요. 그쵸? 저도 배가 고프면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인간다운 생활과 이 최저한의 생활, 이거는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야, 보장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나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 사회적 기본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회적 기본권은 뭐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에게 무한정으로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 돈이 들죠, 여러분. 돈이 들죠. 재정이 들잖아요. 자유야. 국가가, 야, 너 알아서 해. 하면 끝나는 건 문제지만, 이 사회적 기본권, 국가가 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떤 국가에 우리가 뭐죠? 나의 최소한의 생활,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라고 적극적으로 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1919년인 거죠. 네, 20세기 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헌법에 편입이 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 초, 즉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이 사회적 기본권이 들어왔죠.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만 했죠. 자연 속에만 존재한 거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단상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국가의 존립 목적은 그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이 자,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 번영하기 위한 게 바로 국가의 존립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쵸? 최저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 속, 자, 그게 인권이다. 이게 인권이지 않냐?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게 비로소 헌법 속에 편입이 최초로 된 최초로 헌법에 편입이 된 자, 그 헌법이 바로 이제 1919년, 즉 20세기 초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자, 생존권적 기본권, 이 사회적 기본권이 편입이 됐고 그 이후에 제정된 만들어졌던 헌법, 즉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죠. 1948년, 그렇죠. 1919년과 1948년 거의 30년인 거죠. 29년 뒤에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재헌헌법에도 역시 뭐죠?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 속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인 거죠, 여러분. 그 뒤에 그 뭐죠? 제정됐던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런 나라 국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즉 1919년 이후에 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이 제정된 그 국가에서는 모두 거의 빠짐없이 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된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사회적 기본권은, 자, 딱 사회적 기본권을 들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죠. 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나,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사회적 기본권의 기본 맥락이구나. 그리고 이 사회적 기본권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고,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최초로 실정화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 그러죠. 그 전에는 자연 속에 떠돌았구나.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고 야 국가가 최소한 이거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끼리 얘기만 하는 야 이것도 인권인데 하면서 사람들끼리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만 됐다면 이게 실정법상 그렇죠.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그다음에 국가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 그거는 언제부터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긴 국가에서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뭐죠? 생존권적 기본권들을 헌법에 편입을 시켜서 이제 단순히 인권이 아닌 뭐죠?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 즉 기본권성을 갖는 권리로서의 인정을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의 인정을 받았다. 자 이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국가는 더 이상 기본권의 적대자 내지 방관자가 아닌 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의 주체,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국부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국가는 더 이상 이제 기본권의 적대자 내지는 방관자가 아닌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의 주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뭐죠? 국민의 뭐죠? 자유와 그다음에 재산을 기억나시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이니까 억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가만 내버려두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즉 국가는 뭐죠? 국민이 봤을 때 절대주의 시대에는 적대자였던 거죠. 우리의 적은 누구죠? 국가였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뭐 남자분들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 군대 가면 장교로 안 가고 그냥 병사로 가면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병사의 적은 뭐라고 하냐 간부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네, 군대 가면 네 남학생들 군대 가면 네. 야 병사들의 적은 누구냐? 그러면 그때 저희 때는 북한군이 아니고 간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 제가 그런 적군이었죠. 네, 여튼 그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빨리 오실 거고, 근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제 어떤 여학생분들은, 군대에 좀 그런 게 있구나, 우스갯소리가 있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튼, 그때 절대 왕정의 시대는 국가가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하고 찬탈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생각하기에 국가는 뭐냐면, 나의 자유와 나의 재산을 뺏어가는 적대자구나, 적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뭐죠? 국가는 더 이상 기본권의 적대자 또는 방관자가 아닌 그런 거죠.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지나서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효지가 된 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에서부터는 뭐예요? 어, 원래는 절대왕정 그 시대에서의 헌법에서는, 국가가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돼. 국가, 너는 나에게 노터치해라. 나를 제발 가만 놔둬라. 하고, 너는 나를 가만 놔두면 나는 알아서 잘 할게. 라고 했는데, 자, 1919년, 즉,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자, 뭐죠?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바뀌고, 자,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자, 20세기 초에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바뀌면서 그 효치가 된 게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인데, 자, 이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야, 나 좀 터치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걸 넘어서서 이제 국민이 국가에다가, 야, 너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뭐죠? 걸린 거죠. 이 사회적 기본권이. 자,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어떤 적군이거나 적대자가 아니고, 너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어라. 이런 방관자가 아닌,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 그냥 터치 안 했으면 되는 거죠. 너만 나를 가만 놔두면, 국가 너만 나를 가만 놔두면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제발 나를 그만 놔줘, 이런 거죠. 예전에 그랬는데, 자, 현대복지주의 헌법, 즉 20세기 초 이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헌법 속에 들어오면서, 자, 이 사회적 기본권은 뭐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죠, 권리죠. 자, 이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요?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하면서, 이제 국가는 그 이전에 어떤 기본권의 적대자 내지 방관자가 아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성격이 변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이 적극적인 급부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급부 청구권은 뭐예요? 뭔가 돈을 달라는 거고, 또는 어떤 물건을 달라는 거죠. 현찰 또는 현물을 달라는 게 뭐냐면 이 급부인 거죠. 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현찰이나 현물을 국민이 국가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왜? 여기 있죠.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 청구권을, 이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을 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기본권의 뭐죠? 본질인 거죠, 본질. 이해하시나요?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터치만 안 하면 됐었어요. 절대왕정 시대, 즉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야, 나 좀 가만 놔둬. 너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잘 살아. 자, 여기서 국가가 어떤 적대자 또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넘어왔다가, 자,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성격이 변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기본권이 다예요, 여러분. 자, 이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음에 이 사회적 기본권을 배울 때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이 사회적 기본권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즉 국가가 야, 너 자유를 누려, 내가 가만히 있을게 라고 하는 거와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의 최저한의 생활, 그쵸? 이해하시나요? 최저한의 생활, 그쵸? 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겠죠. 즉, 그쵸. 여기 보시면 개인이, 즉 각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 청구권, 야, 돈 달라 또는 현물을 달라라고, 자, 이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요? 돈이 드는 거죠. 자, 이 돈은 어때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는 국가의 경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재정이, 원석적인 언어죠. 재정이요. 빵빵하다는 말씀은 안 되는데. 자, 돈이 많으면 국가의 재정이 풍부하면, 맞나요? 재정이 풍부하다?
재정이 많다, 돈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재정이 하여튼, 네, 풍부하면 이 사회적 기본권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고, 만약 국가가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완전 바닥이에요. 저 바닥이면 당연히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여러분. 네,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기본권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국가의 재정 능력입니다, 여러분. 즉, 국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국가의 재정 능력을 고려돼야 되겠죠, 여러분. 국가의 재정 능력이 고려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얼마나 했죠? 벌써 별말 안 하는데 20분이 지났네요. 앞에 슈퍼문을 제가 얘기했네요. 슈퍼 블러드문. 네. 제가 뭐 강의하는데 할 소리는 아니긴 한데 예전에 그 MBC 드라마인가요? 어디 SBS 드라마인가요?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원, 남자 배우가 주원인 거죠. 그 다음에 누구죠? 무슨 그 여자 배우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분 나와가지고 그 슈퍼 블러드문 뭐 달 뜨는 날 막 주원 되게 재밌어요. 앨리스라는 드라마 있는데 여러분 공부한 여러분들한테 권할 드라마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짧아요. 20회인가 18회인가 있어요. 네, 전체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좀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네, 센세이션 했어요. 그 내용 자체가. 평행 우주 이론, 자, 여기에 기반을 한 드라마였는데, 되게 봤는데 센세이션하고, 혹시나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걸 보시고, 좀, 그런 시리즈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제가 괜히 오늘 슈퍼 블러드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이 사회적 기본권의 어떤 본질,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본권의 어떤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 자 국가의 재정 능력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자 국가의 재정 능력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이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거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권과 이 사회적 기본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자, 인간의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이 사회적 기본권은 그 인간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서포트하는 그 무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이쁘게 다시 얘기하면, 고상하고 이쁘게 얘기하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념은 당연히 자유주의겠죠, 여러분. 자유주의죠. 그렇죠. 당연히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이 이념은 자유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적 법치국가라는 거죠. 자, 시민적 법치국가가 뭐예요? 법치국가가 뭐죠? 국민들이 법률을 잘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 원리가 법치국가 원리인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법치국가 원리는 그 반대죠, 여러분. 국가 권력이죠. 자, 입법행정사법, 이런 모든 국가 작용이,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 국가 권력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즉, 임의로 행사하면 안 된다. 자의적으로 국가 권력, 즉, 입법행정사법이, 자, 이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이 법치 국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즉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념은 자 자유주의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 시민적 법치 국가 국가 권력이 자기가 가진 권한 행사를 할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 시민에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된다. 이 시민적 법치국가, 즉 그렇죠. 이 시민적 법치국가가 당연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념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법치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권력, 즉 입법행정사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거나 있어도 뭐죠? 아주 경미한 수준이겠죠.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 권력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의 행사가 되고 자의적 행사가 되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엄청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념은 이 시민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유가 보장되니까.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권한을 행사를 해야 당연히 국민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념은 이 자유주의와 이 시민적 법치국가 이 이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은 뭐냐면, 자, 사회국가 그런 거죠. 사회국가. 이 사회국가가 뭐죠? 어떤 개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동체, 이 개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그쵸? 이 공동체가 잘 되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회국가. 이 사회국가의 이 기본적인 이 뭐죠? 이 덩어리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잘 되자 이런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면 그게 바로 사회국가인 거죠.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복지국가는 알죠, 여러분? 네, 복지국가. 자, 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은 당연히 이 사회국가와 이 복지국가의 이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뭐죠? 국가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절대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이 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했기 때문에,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뭘 명시했어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재산권을 명시했죠. 즉, 국가 너가 나 건들지 마. 그죠? 너만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국가는 넌 나를 건들지 마. 그때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자, 들어왔던 헌법이 뭐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었죠. 지금은 현대복지주의 헌법이죠. 자,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만 헌법에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군주가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한 거죠.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죠? 18세기 후반에 뭐죠?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헌법이. 그렇죠.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국민이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죠. 국가 너만 나를 건들지 마. 그리고 내 재산도 건들지 마. 그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핵심인 거죠.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절대적 재산권이. 즉 뭐냐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들어왔던 시점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들어온 거죠. 자, 군주로부터 나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그 근대주의 입헌주의 헌법에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헌법상으로 보장받고 싶어서 거기에다 땅땅땅 못을 박아놓은 게 자유권적 기본권인 거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들어온 뭐죠? 기본권인 거죠. 그래서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뭐죠? 국가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거죠. 국가만 너만 나를 건들지 마.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넣어놨죠. 명시를 해놨죠. 그건 뭐죠? 국가 너만 나를 건들지 마. 국가 넌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내 재산도 건드릴 수 없어. 나도 너한테 무엇인가를 요구를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너와 나는 남남으로 살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죠?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날 건들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어도 걸린 거죠. 야 국가 네가 여태까지 날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넌 날 건들지 마 그런 거죠. 이 방어적 권리인 거죠.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그 고유한 의미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 헌법 간의 차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거죠. 즉 자유권적 기본권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군주가 나의 자유를 고유한 의미 헌법 시대, 즉 절대왕정 시대에는 뭐죠? 건드렸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뭐죠? 나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해라.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큰 내용인 거죠. 즉 국가 너만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돼 이런 거죠. 즉 국가 침해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죠. 뭔가 국가의
나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이게 아니고 너는 나의 자유를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즉 소극적이고 이 방어적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권의 기본권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탄생한 그 시기가 당연히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탄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회권의 기본권은 뭐죠? 그에 반해서 국가에 대해서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인 거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 그렇게 했더니 절대적 재산권을 보장했더니 이 머리가 튄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죠? 야, 국가의 존립 목적이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의 존립 목적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구성원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존립하는 목적이 그건데, 야, 아니, 밥을 못 먹어서 죽은 아사하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어서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사상에서 싹 튼 게 뭐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그 현대 복지주의 헌법, 즉 현대 복지주의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가장 다른 점이 뭐죠? 사회적 기본권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헌법 속에 편입됐다는 게 근대 입헌지원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국가에다가 현찰, 그렇죠. 현물, 자, 급부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됐고,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태생에 국가야, 너는 나를 노터치 해라. 자, 이런 데서 탄생하는 거고, 자,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네가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네가 보장해야 된다. 국가에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됨으로써 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뭐죠?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회적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뭐죠? 핵심 내용인 거죠. 즉 근대 입헌주의 헌법까지는 없었는데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즉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뭐냐? 인간다운 생활, 즉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런 거죠. 자, 이런 개념이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 들어온 거죠. 즉 그 사회적 기본권이 들어온 거고 이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헌법 속에 편집한 헌법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최초의 효시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졌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아유, 힘드네요. 잠시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